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정치 시간입니다. 네, 이제 한국은 국익정치를 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제 뭐 정치 세력이 변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이념 중심의 그러한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국익, 네, 이제 글로벌 국익 정치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국내 외국인이 252만이고요. 재외 국민이 750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여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4차 산업이 곧 우리 앞으로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해서 농촌에 이 어떤 그 일손이 많은 그 시간에 근로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전개를 하는데 뭐 이번에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베트남 그 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면은 뭐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데 어떤 민간 단체들이 개입해서 비리를 저질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활동할 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가고 싶다. 여기 10,000달러가 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돈이 들지 않는다. 일단은 한국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 한국에 가족이 있다든지 또는 베트남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시군구 쪽에서 채용을 한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라. 근데 그건 이제 이론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뒷돈이 오가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제도, 우리가 이나인 제도라고 하는데, 뭐 농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건축업이라든지 이런데 근무하는 그러한 근로자들인데요. 뭐 어업에 관련해서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물론 EPS 토픽이라 그래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그거 가지고 소통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외국 같은 경우에도 뭐 IELTS면 IELTS 이런 거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근로자는 EPS 토픽 그리고 뭐 일반 제도에서는 토픽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토픽은 교육부 쪽이고 EPS 토픽은 뭐 고용노동부 쪽인데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무슨 그 나누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토픽을 당연히 인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EPS 토픽도 인정하고 토픽도 인정하게끔.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시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뭐 예를 들어 토픽 뭐 3급 이상은 외국인 근로자에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번에 정부가 뭐 이공계를 전공한 그 학생들은 이나인 비자, 외국인 근로자 그 비숙련 근로자 비자로 변경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토픽 3급을 취득하면은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개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연하게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근로자들이 부족한 상황이 터지니까 이제 땜빵식으로 다시 이렇게 제도를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뒷돈이 오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토픽을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뭔가 그 어떤 그 베트남의 시군구에 등록할 때도 뒷돈이 오가고 또 한국에 등록할 때도 뒷돈이 오가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도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뒷돈 문화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완전 개방을 해가지고, 완전 개방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규정을 단편화하지 말고, 그리고 토픽 3급 이상,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어떤 조건들, 신체적 조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유학생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고, 네, 그리고 뭐 한국에 와 있는 뭐 다양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조건에 맞는다 그러면 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받는다든지, 또 누군가 거기에서 독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지겠죠. 네, 일본이 베트남에서 무려 50만 명, 동남아에서 50만 명의 근로자들을 채용해 가겠다라고 해놓고 일본어 능력 시험을 요청을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일본어 강사 부족, 일본어 교실 부족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결국에 한 것은 뭐냐면 일본에 와서 어학연수부터 받아라. 어학연수 받고 나서 일본어 능력이 되면은 근로자 비자로 변경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 이공계 전공한 자들은 뭐 E9 비자로 변경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유학생이 뭐 어느 정도 토픽 능력이 있으면 변경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 뭐 방문 비자로 왔는데 가족 방문 비자로 왔는데 이 사람이 토픽 3급 정도 수준이 된다. 토픽 3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변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더 근로자들을 유연하게 채용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더 그런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불법 체류를 막는데. 왜냐하면 가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한국의 직업 전문 학교들 연수를 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토픽 3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도 변경할 수 있게끔 해줘서 굳이 우리가 해외 나가서 EPS 토픽 시험을 치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시 체제로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고용할 수 있게끔 토픽 3급 이상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근로 조건들 맞추면은 보다 쉽게 우리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농촌, 어촌 또는 임업이라든지 축산업 등의 근로자들을 제공하는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뭐 이공계 학생들한테 비숙련 근로자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증권을 주겠다. 굉장히 저는 환영하고요. 조금 더 개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